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연기 최영입니다. 자, 제가 영상을 어저께 머릿속에 먼저 찍어놨었는데, 네. 우리가 진도를 조금 절 나갔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화요일 수업에서 들어가는 영역부터 벅스 스터디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성과 관리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어저께 영상에서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진도 자체에 문제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이렇게 보신다고 하더라도 복습하시는 것 순서에는 문제는 없을 텐데 자료 보면 월요일 수업 했었던 내용만 가지고는 월요일의 모든 내용을 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월요일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진도를 다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어저께 수업 통해서 아니 그죠, 화요일 수업 통해서 화요일 수업에서 내용 다 정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공무원 평정제도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성과계약 등의 평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평가 어떻게 한다고 했느냐? 제가 평가를 크게 네 가지로 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성과계약 등에 의한 평가입니다.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들, 그죠? 우리나라의 좀 4급 이상의 엄청 높은 공무원들, 이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 성과 계약 등의 평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성과 계약 등의 평가는 일단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진행을 해주게 되고요. 연구관, 지도관, 뭐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는데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건 4급 이상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포함. 여기 파트가 너무 중요한 거여서 급수가 어디냐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빈칸을 한번 쳐봤습니다. 자, 평가 아시겠지만 평가 시기는 연 1회 한번 실시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복수 평정제, 이중 평중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하고 난 다음에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쭉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절차상의 내용들이 있는데 절차는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보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실제 우리나라의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평가 방법은 네, 바로 근무성적 평정입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은 연 2회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빈칸을 어디다 뚫었느냐? 연 2회에 뚫었습니다. 바로 여기요. 그래서 2회. 6월 30일하고 12월 31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각 기관이나 지자체별 알아서 평가 진행해서 기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1년에 2번 진행한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5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평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쭉 넘어가면 그 다음 세 번째 보는 평가가 바로 다면평가입니다. 다면평가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얘를 공식적으로 무언가 승진을 위한 또는 보수를 위한 평가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있었던 평가의 하향식 제도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이 됐을 때 부작용이 네, 좀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면평가는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능력 개발, 인사 관리를 목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승진이나 성과급 같은 그런 진짜 중요한 인사 고과들에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에 대한 빈칸을 뚫었다라면 여기 빈칸에는 다면 평가가 들어가 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역량평가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자, 역량평가는 아시겠지만 업무 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나머지 평가들이 다 사후에 이 사람이 정말 성과가 있었는지를 보는 평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역량평가는 앞으로 신규 진입을 해주기 위한 평가. 그래서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전적 검증 장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이 역량평가 진행하는 건 진급심사, 그것도 고위공무원, 굉장히 높은 공무원에 대한 진급심사,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후보자, 이들의 진급을 위한 그런 제도들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들을 썼고요. 자, 그래서 현재 역량평가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뭔가 책은 되게 자세한데 제가 가볍게 훑고 넘어갔잖아요. 여기는 제도를 쫙 구분해주는 그런 특징만, 그런 것들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연공주의하고 성과주의 바로 동기부여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무엇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사기 진작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 의욕을 가져오게 만들어주는 거 너무 중요했고 그러려면 보수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럴 때 보수를 지금 이 사람의 근속 연수나 연령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만약에 지급해주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연공주의라고 이야기해주게 되죠. 그래서 연공주의라고 얘기한다면 조직 내의 구성원의 서열을 근속 연수나 또는 연령 이런 걸로 정하고 이에 따라서 구성원에 대한 보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 호봉제 사용하고 있죠. 호봉제는 일종의 연공주의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연공주의하여 연공주의의 반대가 바로 실적주의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말 그대로 구성원들을 현재 보상해 주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실적주의는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메리트 시스템, 엽관주의와 반대가 되는 실적주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연공주의와 비교하는 형태의 실적주의를 제가 성과주의라고 따로 표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성과주의는 성과에 따라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기 퇴직이나 전직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요거 가지고 제가 빈칸을 쳐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공주의와 성과주의, 우리 인적자원의 관리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가시면 우리나라의 사기 고양 방안에 대한 이야기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실제 사기를 고양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충 처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 소청심사와 함께 우리가 고충심사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여기서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인사혁신처 내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수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공무원이 현재 말 그대로 근로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보상을 이야기하죠. 봉급이 있고요. 봉급에 각종 수당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건 공무원 보수 규정의 내용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이 된다. 보수에도 제가 밑줄을 딱 쳐놨습니다. 봉급, 수당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특징도 쭉 나와 있죠. 개별 공무원들의 보수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또 나와 있는데요. 개별 공무원들의 보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책정된 보수의 등급표, 보수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수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요. 우리나라 보수표는 딱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현재 보수표가 나뉘어져 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했었죠. 자, 그 다음 뒤에 가시면 보수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쭉 했는데 보수는 아시겠지만 보수는 주요 결정 방법, 결정 기준에 따라 크게 5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활급, 연공급, 그리고는 생활보장의 원칙이고요. 직무급, 직능급, 실적급인데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가 계급제를 쓰고 있다. 그러면 연공급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직위분류제를 쓰고 있다. 그러면 직무급에 의해서 현재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제가 직무급 요거에다가 현재 빈칸을 안 치고 직능급에 빈칸을 쳤습니다. 그래서 연공급과 직능급 이렇게 두 가지의 빈칸 들어가면 되고 일단 보수의 기본적인 기준이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보수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 쭉 하고 우리나라 보수체계에 대한 이야기 했죠. 정무급에게 고정급적 연봉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고위공무원단에게는 네, 앞에서 이미 고위공무원단 설명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빈칸 다 채워주셔야 하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게 적용되는 연봉제 그래서 기본 연봉과 성과 연봉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기본 연봉에 기준급과 직무급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성과 연봉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의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나라 1급에서 5급까지는 성과급적 연봉제인 거 아시죠?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와 성과급적 연봉제는 구분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가면 우리나라 6급이야.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되는 공무원.
바로 호봉제의 성과 상여금 두 개를 합해서 진행되게 된다는 거. 외울 때 되게 짜증날 것 같은데 네, 짜증이 납니다. 안 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외워주셔야 합니다. 기본 구조만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성과 상여금의 내용들 등급별로 몇 퍼센트 받는지 이런 거는 문제에서 따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는 없는데 제도 자체의 구분은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 얘기도 했죠. 총액 인건비제, 인건비 총액을 국가에서 결정을 해주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그 안에 인력들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인건비제 나와 있죠. 조직의 관리기관인 행정안전부,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 얘네 둘이 인건비 예산의 총액, 그 다음 총 정원의 수만 딱 설정하면 그 안에서 얼마의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월급을 주고 쓸 것인지 이에 대한 인력 구성, 조직 구성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 이게 총액 인건비 제도입니다. 총액 인건비 제도의 이 전체 내용을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총액 인건비 제도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총액 인건비 제도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시행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들이거든요. 선지로. 그래서 이런 거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우리 연금에 대한 이야기 하죠. 자, 연금은 아시겠지만 연금의 의 알고 있을 거고 연금의 성격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연금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건 바로 그 다음 페이지 연금의 조성 방식. 기금제와 비기금제, 그 다음 기여제와 비기여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기금제. 여기 나와 있죠. 기금을 미리 마련해서 기금과 기금의 투자 수익으로 재원을 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금에도요, 제가 밑줄을 쳤고요. 자, 기금제에도 밑줄을 쳤고요. 그 다음 기금의 투자 수익, 여기에도 밑줄을 쳤습니다. 기금제와 비기금제 중요하고요. 기여제와 기기여제 중요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 기금제이자 기여제의 방식을 선택한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 현재 연금을 관리하는 기구는 인사혁신처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연금을 관리하고 이 연금에 대한 기금을 운용하는 곳은 공무원 연금공단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공무원 연금공단은 실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공단의 직원들이 네, 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공무원 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걸 문제에서 물어본 적도 있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마지막 공무원 연금 급여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급여 종류, 퇴직급여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금입니다. 퇴직 유족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자, 그 다음 퇴직수당. 이 퇴직수당이 일종의 제가 요거는 퇴직금 같은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진행을 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의 사기 동료의 방안까지 쭉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따로 빈칸을 안 쳤는데요. 요거는 숫자를 꼭 암기하면서 내용을 봐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공무원 연금까지 쭉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공무원 단체부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셨던 공직 윤리까지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진짜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지치고 힘들고 막 체력도 떨어지고 이런 느낌 들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힘내야 합니다. 작년에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이제 막 합격 소식들을 막 전하고 임용됐다는 얘기하고 막 이러세요. 우리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한번 잘 버텨봅시다. 정말 정말 오늘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